일단 이과라면 당연히 물리를 해야지. 적응하고 나면 되게 꿀과목이거든. 사고방식이 전공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 태도를 배우는 거지. 좀 릴렉스 했으면 좋겠어.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백이범 쌤 아니세요? 네가 수영이니? 물리 과외쌤 구한다고 해서 왔어. 맞아요. 얼른 들어오세요. 네, 저는 수임이 친가 쪽 사촌 언니 수영이에요. 우리 수영아. 성은 혹시? 허씨예요, 허수영. 지금 뭐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뭐가 떠오르네. 그럼 이참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허수는 뭐예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허수라고 하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맞아요. 공부를 좀 못하거나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실수라고 부르잖아. 네네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포텐셜. 앞으로 잘 될 거냐, 앞으로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으냐. 그래서 당장 점수가 안 나와도 학습 방향이 되게 옳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최종적인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은 학생들은 실수다. 반대로 지금 심지어 1등급이 나와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면 그게 허수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완전 물리계 일타 강사가 되셨잖아요. 수강생 규모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개념 강의 수강생이 반년 동안 한 44,000명 정도. 근데 실제로 보니까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자타공인 비담, 비주얼 담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대본에 설정돼 있는 거라 그런데 요새는 워낙 잘생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제일 잘생겼어요. 아니야. 진짜예요? 되게 많아. 요즘 떠오르는 비담 선생님이 계세요? 사회 김종익 쌤, 강민웅 쌤. 연예인 같아 실제로 보면. 선생님이 진짜 저 연예인 나는 비율이 안 좋아가지고. 에이, 선생님이 저 아까 진짜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 근데 과학 선생님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졸립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이렇게 또 이렇게 낮고 잔잔해가지고. 노래 부를 때도 고음이 안 돼. 진짜요? 그래서 막 별명이 1.8기범, 막 2기범이라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말이 좀 원래 느린 편이지. 그래서 3.0 기본 만들어 달라는 애들이 되게 많아. 진짜 회사에 건의하는 애들이 있대. 진짜요? 배속 기능 올려달라고. 나 때문에. 근데 요새 약간 재평가가 되고 있어. 그래요? 천천히 들어야 공부가 더 잘 된다. 그래요. 그 어차피 빨리 듣는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단 지금 제가 물리 과외를 하게 됐으니까 고민이 있는데 제가 물리를 진짜 열심히 이렇게 찍먹해보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원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과라면 물리는 해야 한다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과니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포기를 해야 하나. 일단 이과라면 당연히 물리를 해야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근데 제가 공대를 가고 싶은데 물리를 안 하는 공대는 없어요? 없어. 공대에 어떤 특정 전공을 하게 되면 그 전공하고 관련이 있어서 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 계열 어떤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수학이나 물리에서 익혔던 사고방식이 그 전공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 컨텐츠보다도 태도를 배우는 거지. 수능에서도 물리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러면 더 좋지. 물리가 실제로 진입장벽이 높고 처음에 시작할 땐 어렵잖아. 네. 그런데 적응하고 나면 되게 꿀과목이거든. 물리가 꿀과목이에요. 꿀과목이야. 꿀리라고도 하잖아. 진짜요? 못 들어봤어? 네. 저는 물리 저에게 이렇게 장벽 같은 존재여가지고요. 그것만 넘으면 되는데 아 필요 학습량이 되게 적잖아. 외워야 될 양도 적고. 근데 확실히 암기하는 건 좀 적은 것 같아요. 실제로 수능 물리학 1 같은 경우는 요약하면 A4 반 페이지도 못 채워. 물론 이제 학생들이 싫어하는 수식이지만 대부분. 이걸 들으니까 확실히 왜 꿀리인지 약간 알 것 공부 같아요. 되게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잖아. 근데 저 진짜 물리를 잘하고 싶은데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재능이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성적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 저 3, 4? 3, 4등급?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3, 4등급이 가장 애매한 등급이긴 해. 베이스는 없진 않은데 갈팡질팡? 이거 계속해도 될까? 맞아요. 지금 제가 딱 그래요. 다른 과목으로 갈아타려는 고민도 좀 많고 맞아요. 막 열심히 하고는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게 지금 그래서 막 저예요. 이것저것 찍먹하고 맞아요. 그런 등급이지.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등급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6월 모평이 얼마 안 남았잖아. 네. 뭘 하고 있어? 개념 공부하래서 개념 공부했다가 기출하래서 기출 쓱 봤는데 남들이 실전 문제 풀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문제가 잘 풀리긴 하고. 아니요. 그래서 3, 4등급은 그 찍먹에 휘둘리면 안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3, 4등급은 개념 기출을 계속 봐야 돼. 최소한 5번?
진짜요? 그 정도는 봐야 돼. 몇 번 봤어? 한 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지금 이유를 찾았네요, 지금. 나보다 더 등급이 낮은 친한 친구한테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반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실전 문제로 넘어가니까 자신감만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등급이 안 오르고 계속 제자리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랑 다른 하나 선택 과목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고민이거든요. 화생지 중에 뭘 해야 할지. 뭐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은 가장 싫어하는 조합이긴 한데 과목의 성격상으로는 화학이 좀 잘 맞긴 해.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필요 암기량이 많잖아. 근데 물리랑 화학은 문제 해결력, 결국 이제 계산 문제라든지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 사고 과정도 좀 비슷하고 암기량도 좀 적고 성격은 좀 비슷하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딱 정의를 내려주세요. 물리를 안 하니까 그럼 패션이과인 거예요? 맞지? 난 더 심하게 얘기한 적도 있어. 문과다. 생지러는 문과다. 들어본 것 같아. 선생님은 언제부터 물리를 좋아하셨어요? 나도 중학교 생각해보면 2학년 때까지는 수학이나 물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고 꾸역꾸역 그냥 성적을 유지하는 수준?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과학 선생님을 되게 잘 만나서 추천 도서를 하나 받았었는데 만화 위주로 퀴즈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재미있는 물리 여행이라는 책을 읽고 거기서 약간 영감을 받아서 그때부터 물리에 흠뻑 빠진 거지. 근데 어떻게 물리가 좋아질 수가 있죠? 중학교 때까지는 역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물리에 좀 매료되게 된 계기가 심플함? 심플함? 우리가 살아가는 뭐 이렇게 자연 현상은 되게 복잡하잖아. 네.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되고. 네. 근데 물리는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되게 간단한 언어로 요약해 버리는 거야. 극단적인 말줄임. 거기서 매력을 느끼시나요? 저는 간단한 걸 복잡하게 푸는 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치, 보통 반대로 생각하더라고. 왜 이렇게 쉬운 걸 막 식을 써가면서 계산해가면서 복잡하게 하지? 뭐 이런 이제 이런 반대로 설명을 하지만 실제 현상은 그것보다 더 복잡한데 오히려 이 정도면 되게 심플하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 제가 진짜 물리를 포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상대성 이론이었거든요. 뭐가 이렇게 자꾸 시간이 뭐 이렇게 되고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그치. 시간이 느리게 가고 길이도 줄어들고 막 공간이 막 이렇게 막 휘어진다. 질량도 늘어나고. 네,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재밌지 않아?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는 재밌게 보잖아. 네, 그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를 즐기면 돼. 너무 이해하려고 해서 그래. 되게 신기하다. 그냥 그렇구나. 그냥 즐기, 영화 보듯이. 영화를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 다른 과목에서의 이해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특히 이제 현대 물리학의 주요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다치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이해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거든. 저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노력을 해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어쩌다가 선생님은 이제 물리 교사를 하게 됐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원래 물리를 전공하긴 했는데 고등학교 때 좋아해서 처음부터 강사를 할 생각은 아예 없었거든. 원래 그 진로 희망은 아니셨던 근데 또 점수를 맞추다 보니 물리교육과에 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물리교육과에 입학하고 나서 나보다 물리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갑자기 좀 방황을 했고 그래서 뭐 한 1년 정도는 IT 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거 배우면서 뭐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따고 그것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세상에 너무 잘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계통에서는 나는 되게 큰 허수였던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미드를 보는데 변호사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사법고시 준비를 1년 반 정도 했었어. 근데 또 거기서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허수인 거야. 뭐 알바로 과외를 하다가 어떤 한 학부모님이 강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학부모님이 먼저 제안을 받아서 우연히 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근데 사시까지 준비하신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사시를 준비하기 전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으니까. 저도 진짜 뭘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1인분은 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야. 그런 걸 너무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뭘 하고 싶다까진 괜찮은데 단 2, 3년 뒤에도 내가 뭘 할지를 정확히 예측한 적이 없고 실제로 예측하고 희망한 대로 살아본 적도 없거든. 좀 릴렉스 했으면 좋겠어. 대부분 보통 막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지금이 시작이나. 그치, 전공이나 학과 이런 거를 너무 막 강요받잖아. 빨리 정해라. 맞아요. 근데 실제로 10년 뒤에는 상상해본 적도 없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나중에 가서 부딪혀보고 만일 아니다 싶으면 또 진로 바꿔도 되고. 그때 가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말 많이 하시잖아요. 배 안 고프세요? 그렇게 고프진 않아. 원래 이렇게 먹는 게 관심이 없거든. 먹는 게 관심이 없으세요? 왜요? 살기 위해 먹는 거지. 나는 맛집 이런 데도 잘 안 가. 전 먹기 위해서 하는데. 먹는데 줄 서고 이런 거 딱 질색이거든. 제가 줄 서서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관심이 딱 준비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딱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한 간식이에요. 봐봐요. 배 그리고 범. 배범 정식이요. 저희 고려대 유디라고 되게 예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거 준비한 거예요. 맛있게 먹을게. 기대가 하나도 안 되는 목소리신데 아니죠?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없으세요? 원래 이렇게 바쁘게 먹는 편이거든.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좋아한다기보다는 면류를 많이 먹어. 아, 빨리 먹을 수 있는? 라면, 우동. 근데 딱히 또 이제 반대로 가리는 음식도 별로 없어. 아, 그래요? 배고플 때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 저 뭔가 물리에 대한 고민은 풀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사실 공부는 나도 재미가 없어. 공부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닌 것 같긴 해. 사실 공부를 하게 만들어주는 건 보통은 외적인 동기잖아. 내가 어떤 대학에 가야 된다,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이 얘기는 전혀 공감을 못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공부는 공부 자체가 재미있어져야 조금 길게 오래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책상 앞에 앉게 해주는 건 어떤 외적 동기지만 그 공부를 오래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공부를 좀 즐기는 거. 사실 재미없는데 그걸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그 뭔가 내적인 동기가 필요하지 않나. 게임은 정말 꾸준히 많이 하잖아. 왜냐면 너무 중독성이 강하고 재미있고 거기서 이제 발전해가는 느낌들이 있으니까 공부도 게임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맞춰서 점수를 얻어서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겠다만 가지고는 그 공부를 재밌어 하기는 쉽지 않고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맞춰가는 걸 마치 오락에서 막 한 판 두 판 깨는 뭐 그런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좀 되면 어느 순간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과정이 재밌어야 되는. 전 꽤 걸리겠는데요. 지금 육모가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 그래가지고 뭔가 이 공부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냥 그 육모라는 게 저를 막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육모가 중요한 시험은 맞거든.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절반 정도 지났을 때 보통 육모가 치러지니까. 근데 나는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거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공이 쌓이고 내공이 쌓이면 1시간을 공부해도 되게 많은 걸 정리할 수 있고 육모 전 6개월과 육모 이후 6개월은 약간 농도가 가치가 다르다. 다르고. 학습의 밀도도 다르고 한 3분의 1도 안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편이야. 좀 안심돼요. 그래서 육모를 학생들은 보통 이제 절반 지났는데 이쯤 되면 시험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제가 그래요. 목적에 대한 부담. 네. 근데 사실은 아주 많이 남았기 때문에 릴렉스 했으면 좋겠다. 릴렉스. 오케이. 그러면요, 저처럼 약간 물리 선택한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으세요? 갑자기 뭔가 카메라가 느껴지네. 어디요? 전국에 있는 물리러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보통 물리는 한 첫 3달에서 한 6개월 정도가 고비인 과목이니까 근데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 고비만 이제 한두 달 정도 남은 고비만 넘기면 되게 편한 여정들이 남아있을 거다. 물리는 그 첫 진입장벽만 넘으면 되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 뿔리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어.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 아쉬워 수영아. 방 국어책 읽으신 거 아니죠? 다음에 또 뵙는 거 맞죠 저희? 일단 오늘 하루 얘기 듣고 왔거든. 계속 하고는 싶은데 바쁘기도 하고. 계속 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물리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왔는데 뭔가 인생 상담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아니 선생님 전혀 아니었어요. 아니야. 또 일정을 좀 보고 조금 생각 좀. 시간 되시는 거 맞죠? 일단 고민해보고 연락할게. 네, 연락 주시는 거죠? 선생님. 수학 강사 정상모라고 합니다. 수학을 누구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개념은 분명히 이해가 된다. 근데 문제는 안 풀린다. 전형적인 3등급의 특징이지. 내가 대성의 개그맨이 아닌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재미가 없어서야. 내가 그냥 좀 웃겨 보이는 거지.